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은 다양한 가정 유형에 따른 생활 지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다문화 가정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이 친구들을 위한 생활 지도에 있어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부모 가정 유아도 많이 만나게 돼요. 그 친구들을 위한 생활 지도를 할 때는 어떤 점을 우리가 또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 그리고 재혼 가정에 있는 친구들을 생활 지도를 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지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다문화 사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중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가 결코 그런 특별한 가족의 유형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는 일단 다국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말 능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 사회성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다문화 가정 유아들이 그렇진 않지만, 네, 이는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가 혹은 아버지가 부모로서의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자녀 양육을 담당하게 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다문화 가정 외국인 어머니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이 높지 않아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도 가족 및 사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영아기부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로부터 양육되기 때문에 언어 발달 지연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업 성취도도 낮아질 수 있겠지요. 그에 따른 문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적절한 생활 지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생활 습관의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지요. 언어 발달 지체로 인해서 발달 지연이나 학습 장애가 나타나고요.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등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유아의 친사회성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의 친사회적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가 타인의 기분을 파악하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서 감정이입적 반응을 보이는 내용,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문제 해결 전략을 가지고 반응하는 내용, 부적절한 감정을 억제하고 긍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유아가 어느 상황에서나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자기 표현을 억제하는 것을 줄이고 이로 인해 합리적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 대인관계에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아의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자, 그럼 3, 4세용 다문화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획 예시를 한번 볼까요? 27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자, 3월의 생활 주제, 우리 반과 친구, 그리고 봄, 나와 가족이라는 생활 주제가 있다면, 우리 반과 친구에 해당하는 활동은 우리 반 친구 모두 모였나 하는 활동명으로 친구에게 관심 가지기라고 하는 목표 기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집단으로, 활동명은 대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 이화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될 수 있고, 봄이라는 생활 주제에 맞춘 나는 누구, 너는 누구라는 활동명에 자신과 타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갖는 목표 기술에 따른 소집단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이라고 하는 생활 주제에 맞는 활동으로는 내 몸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어요. 다양한 지역에 사는 사람과 동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목표로 해서 소집단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 이화의 우리말 수준이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에 대한 자존감, 친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고,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역량 개발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면 교사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적합한 지원을 해줄 수가 있겠지요. 다음은 한부모 가정 이화입니다. 한부모 가정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생겨난 가정을 말하는데요. 한부모 가정 중에서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에 대한 유아와 아동의 반응은 개인차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73페이지 보겠습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 나누어서 특징이 나와 있지요. 유아기는 이혼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또 성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많이 요구한다. 또 일시적인 퇴행 행동이 일어난다. 죄책감, 초조함, 두려움으로 인한 또래 관계 부적응 현상이 일어난다. 아동기는 일시적으로 감정의 갈등을 위장하기 위해 과장된 행동을 한다. 부모의 재결합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갖는다. 이혼에 대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의 감정이나 강렬한 분노를 적절히 표현한다. 입니다. 자, 우리는 유아기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유아기의 특징에 대해서 익힐 필요가 있고요. 한부모 가정의 유아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유아기 이후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한부모 가정 유아의 적응 프로그램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표 10-3입니다. 한부모 가정 유아의 적응 프로그램.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가 있네요. 자, 1단계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기라는 주제로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개념화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칭 짓기, 우리 가족, 결혼과 행복, 이혼과 소망,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겠고요. 2단계는 혼란기라는 주제로 부모의 이혼, 사망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활동명으로는 인사 나누기,
나는 이렇게 느껴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점은 좋아요. 라고 하는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요. 3단계는 한부모 가정이 된 이후라는 주제로 한부모 가정의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현실 적응 능력을 키우는 내용을 다룹니다. 활동으로는 인사 나누기, 진실 게임, 우리 부모님 초상화, 나는 한부모와 살아요 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4단계는 부모님이 헤어지면 많은 변화가 생겨요. 한부모 가정 발생 이후 달라지는 재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듣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인사 나누기, 무엇이 달라졌나요? 이런 것들이 변했어요 라고 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나는 어른스러워졌어요 라고 하는 주제로 한부모 가정이 된 이후 달라지는 가정생활의 변화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나는 어른스러워졌어요. 홈페이지 만들기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 스스로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주제의 6단계이고요. 자신의 일은 스스로 나가도록 독립심을 키워주는 내용으로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요리하기라고 하는 활동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7단계의 주제로 한부모 가정은 다양한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이고 부모는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의 수수께끼,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활동을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8단계는 훌륭한 한부모 가정 위인들, 훌륭한 한부모 가정 위인을 소개하고 한부모 가정 아동도 훌륭한 한부모 가정 위인처럼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한부모 가정 위인 소개, 한부모 가정 위인 전 나는 이런 사람이 될래요 라고 하는 활동을 계획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의 내용 요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한부모 가정 유아의 심리적 어려움이 유아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부모 가정 유아 적응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되면 이들을 위한 교육적인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손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입니다. 조손 가정 또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단 조손 가정은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 조손 가정의 아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에 비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보이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과잉 행동, 미성숙한 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조부모와 살게 된 경우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조부모와 살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의 직업으로 인해서 조부모와 살게 된 경우보다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합니다. 부모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부모와 전혀 만나지 못하는 아동에게서는 불안, 공격적 행동, 과잉 행동 장애, 행동 문제 등이 더 많아진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조부모들의 손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부모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76페이지에 함께 보겠습니다. 표 10-4 유아기 손자녀 교육을 위한 조부모 프로그램 도입, 전개, 종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입은 전 시간의 과제를 검토한다. 양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 어떤 때인가?
그때 조부모 자신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었는가로 도입이 되어 있지요. 자, 전개는 조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시킨다. 아침에 해야 할 7가지 일, 자립심 길러주기, 가족사 이야기 들려주기, 고전 전래동화 들려주기, 아이가 불평할 때 아이가 싫어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 방법, 그리고 휴식 시간, 위의 방법을 토대로 말하기 방법을 연습하도록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이어질 수 있고요. 종결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음 시간 내용을 요구하는 것, 고전이나 가족사를 택해서 손자녀에게 직접 이야기해주고 그에 따른 느낌이나 정서적 친밀감 향상 정도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으로 유아기 손자녀 교육을 위한 조부모 대상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조선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지도, 조선가정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고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학년이 높을수록 과잉 행동, 미성숙한 행동이 많아지고 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재혼 가정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입니다. 자, 먼저 재혼 가정에 있어서 유아기 아동기 아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유아기 아이들은 퇴행적인 행동과 발달 지연을 나타낼 수 있다. 재혼 가정에서 이혼 후에 한쪽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더 잘 알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요.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부모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시기 유아들은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은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엄마에게 하루 종일 매달려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부모의 이혼이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의 문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것이 유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지요. 아동기에서 재혼 가정의 유아 아동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기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 슬픔, 불안, 괴로움 등을 나타내고요. 이 중에서 초등학교 전반 학년에 해당하는 7살에서 9세의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 과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의 영향과 바람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이혼에 대해서 여전히 자신이 책임이 있다고 느끼거나 가족이 깨진 것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10살부터는 이혼 과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해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서 부모가 다시 합칠 것이라는 환상을 자주 갖습니다. 이런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때로 의붓 부모를 배제하거나 원래 부모를 한자리에 모으려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한 부모는 선, 다른 한 부모는 악으로 보는 식으로 편가르기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가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접견하기로 했다면 만날 때마다 적대적인 배우자 시각에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조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보낸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절대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재혼 가정은 배우자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자녀가 있거나 없으면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는 남편과 아내로 구성된 가정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이혼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재혼 가정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고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혼이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30에서 50대로 전체 재혼의 70%를 차지합니다.
이는 초혼을 통해서 얻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음을 의미하는데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재혼 과정은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더 많은 가족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재혼 과정은 부부 간의 잠재적 갈등, 부모 간의 갈등, 부모 자녀 갈등, 형제 자매 간의 갈등, 부모 조부모 갈등뿐만 아니라 계부모 친부모 갈등, 계부모 계자녀 갈등, 전 배우자와의 갈등까지 있어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은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갑자기 형성되기 때문에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점차적으로 가지지 못하고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새로 형성된 가족 구성원들 사이의 발달 과업이 불일치하고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므로 어려움이 야기됩니다. 따라서 재혼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유아기 및 아동기 아이들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았지요. 재혼 가정은 다른 가족보다 더 큰 긴장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은 두 가족을 포함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계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전의 가족에 대한 감정도 정리해야 되고 가족의 물리적, 심리적 경계의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서 교사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관심과 열린 태도, 그리고 이들을 위한 개별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혼율 급증으로 인해서 재혼 가정이 자연적으로 생겨나고요.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가 매우 복잡해져서 다양한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관계에서 유아들의 문제 행동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교사가 재혼 가정에 있는 유아의 가정 환경,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잘 이해해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교사의 전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특별한 요구를 지닌 유아를 위한 생활 지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이 어떤 가정의 유형에 속하는지 그런 것도 교사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네, 10주차 가정과의 연계에 대한 주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11주차에는 유아생활 지도에 대한 실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가정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